김유진 보호자분 계신가요? 오늘 면회 취소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저예요. 왜 취소됐나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유진 생도가 특별 훈련 프로그램 중입니다. 만나실 수 없어요. 규정입니다. 특별 훈련이 정확히 뭐죠? 유진이가 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건 내부 사항입니다. 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중장 이민주. 한국 육군 정보력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여자예요. 강철 여우라는 별명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예리한 직감에서 나온 거였어요. 수많은 임무에서 그 직감이 그녀를 구해줬죠. 그런데 지금 그녀는 평생 가장 힘든 역할을 맡고 있어요. 공군 사관학교의 우수한 학생인 딸 김유진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과 책임을 지녔지만 유진이 눈에는 그냥 평범한 엄마로 보일 뿐이었어요. 며칠 전 유진이와 통화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원래 밝고 강한 아이였는데 목소리가 작아지고 피곤함이 묻어나더라고요. 엄마, 요즘 훈련이 많아서 그래. 괜찮아. 유진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민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또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주말에 엄마가 가볼까? 같이 밥이라도 먹자. 그런데 유진이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니, 엄마, 바빠. 면회 올 필요 없어. 그 목소리에 숨겨진 떨림이 느껴졌어요. 평소처럼 웃지 않고 대화가 짧아졌어요. 민주의 직감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과거 임무에서 느꼈던 그 위험 신호. 목숨을 건 순간들에서 배운 그 느낌이 다시 솟구쳤어요. 토요일 오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어요. 민주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차를 몰아 공군 사관학교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대기실에 들어서니 공기가 무거웠어요. 평소처럼 웃음소리나 활기찬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모여 앉아 불안한 얼굴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 엄마가 옆 사람에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애도 요즘 이상해. 전화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약해지고 면회 오지 말라고 해. 다른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어요. 맞아. 훈련이 혹독하다지만 이건 좀 과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갑자기 지휘실 문이 열리며 중년 장교가 나왔어요. 최지훈 대위였어요. 그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김유진 보호자분 계신가요? 오늘 면회 취소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대기실이 술렁였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어요. 저예요. 왜 취소됐나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최지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유진 생도가 특별 훈련 프로그램 중입니다. 만나실 수 없어요. 규정입니다. 민주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특별 훈련. 30년 군 생활에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았어요. 단순한 교육이 아니에요. 가혹한 징계, 때로는 불공정한 고문 같은 거였어요. 특별 훈련이 정확히 뭐죠? 유진이가 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주가 재차 물었어요. 최지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내부 사항입니다. 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명의 훈련생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야, 김유진 또 울고 있네. 고위장교 딸이라고 해서 봐주나 봐. 정말 약해 빠졌어. 다른 하나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맞아, 여자애라서 그런가. 이런 집안 출신은 더 세게 다뤄야 해.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안 돼. 그 미흡과 비하가 섞인 말에 민주의 피가 역류했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녀는 최지훈을 똑바로 노려봤어요.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이게 특별 훈련인가요? 내 딸을 그렇게 취급하는 게. 목소리가 낮지만 분노가 스며들었어요. 최지훈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러섰어요. 민주가 최지훈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다시 물었어요. 특별 훈련의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부모로서 자녀의 상태를 알 권리가 있으니 자세히 설명하세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왜 유진이가 그 대상이 됐는지 모든 걸 말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지만 날카롭게 울렸어요.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어요. 평소 군 생활에서 배운 침착함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길이 타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최지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범한 사복을 입은 이 여자가 이렇게 기세등등할 줄 몰랐어요. 보통 학부모들은 그의 권위에 눌려 물러나기 일쑤였어요.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특별 훈련은 생도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규정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어요. 그냥 교육 과정의 일부예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이 바지 주머니를 더듬거렸어요. 교육 과정. 민주가 그 말을 되뇌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 교육에 내 딸을 집안 출신이라고 비하하고 약해 빠졌다며 모욕하는 게 포함되나요? 복도에서 들은 그 말들, 그게 당신네 교육인가요? 그녀의 눈빛이 최지훈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대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최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주가 그 대화를 엿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입을 달싹이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방 안의 장교들도 긴장감을 느꼈어요. 한 명은 불안하게 자리를 고쳐 앉았고 또 다른 사람은 문 쪽으로 슬쩍 시선을 돌렸어요. 공기가 무거워져서 숨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단단한 체격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박기태 교장. 대령으로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엄격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문턱에서 멈춰 서서 방 안의 팽팽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어요. 최대위, 이게 무슨 소란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그의 목소리가 낮고 위험 있게 울렸어요. 손에 들린 서류철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최지훈을 쏘아봤어요. 최지훈이 황급히 대답하려 입을 열었어요. 교장님, 이 보호자가. 하지만 민주가 먼저 박기태를 똑바로 마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강렬해서 박기태조차 순간 멈칫했어요. 죄송합니다. 박 교장님. 저는 이민주예요. 중장이 민주요. 민주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힘있게 흘러나왔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기다렸어요. 박기태의 눈이 커졌어요. 이민주라는 이름이 그의 기억을 자극했어요. 군대에서 전설로 불리는 인물, 정보 부대에서 처음으로 여성 중장이 된 사람. 젊은 시절 그는 그녀의 작전 성공 사례를 공부하며 동경했어요. 그녀의 결단력과 불의를 참지 않는 태도가 군내에서 유명했어요. 이 중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세웠어요. 손이 경례를 할 듯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제 딸 김유진이 이 학교 생도예요. 오늘 면회하러 왔는데 갑자기 특별 훈련 중이라 만나지 못한다고 하네요.
민주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에 자연스러운 위압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여성 고위 장교의 딸이라는 이유로 학대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모욕과 차별, 그게 사실인가요? 박 교장님, 군대가 그런 곳인가요? 그녀의 질문이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박기태의 안색이 급변했어요. 창백해지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학생 학대 사건, 그것도 중장의 딸이 피해자라면 군 전체가 흔들릴 스캔들이었어요. 그는 즉시 최지훈을 노려봤어요. 최대위, 당장 김유진 생도를 이리로 데려와. 지체 없이 그의 명령이 날카롭게 떨어졌어요. 최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방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15분이 지나서야 문이 다시 열렸어요. 최지훈이 유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민주는 딸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진이는 원래 밝고 건강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뼈만 남은 듯 말라 있었어요.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과 목에 선명한 멍 자국이 가득했어요. 왼쪽 뺨에는 손바닥 모양의 붉은 멍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입가에는 마른 핏자국이 붙어 있었고 목 주위에는 손가락이 파고든 듯한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유진이는 걸을 때마다 몸을 움츠렸어요. 눈이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유진아,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뭐니? 민주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가슴 속에서 고통과 분노가 동시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녀는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유진이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엄마의 시선을 피하려 했었지만 민주가 다시 유진아 하고 부르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엄마,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걱정할까봐. 유진이의 목소리가 작고 떨렸어요. 눈빛에 공포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 엄마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며 옷자락을 쥐었. 박기태가 최지훈을 매섭게 쏘아봤어요. 최대위, 당장 이 방에서 나가. 직무 정지야. 조사받을 준비해.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최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민주가 유진이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유진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있으니까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팔이 따뜻하게 딸을 감쌌어요. 유진이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유진이가 한참 울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여전히 떨렸어요. 엄마, 처음엔 그냥 훈련이 힘들었어. 그런데 최대위랑 다른 장교들이 나보고 여자라고 비웃고 고위 장교 딸이라서 약하다고 해. 특별 훈련이라면서 밤새도록 서 있게 하고 다른 생도들보다 2배나 긴 경계 근무를 시켰어.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주고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었어. 밥은 제대로 안 줘서 배가 고파서 쓰러질 뻔했어. 유진이가 숨을 고르며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가장 아픈 건 친구들이 날 피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연루되면 너희도 특별 훈련 받는다고 위협해서 아무도 나랑 말 안 해. 혼자서 견뎌야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렸어.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엄마, 너무 무서웠어. 민주의 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눈물이 고이려 했지만 참았어요. 이제 무슨 세상이야. 내 딸한테 손을 대다니. 그런 놈들이 군복을 입고 버티고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박기태를 돌아보며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박기태의 얼굴이 붉어지며 터질 듯했어요. 수치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보안팀, 당장 최지훈 대위와 관련된 모든 장교를 체포해 김영준 소위, 박수진 중위 포함해서 움직여.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장교들이 황급히 움직였어요. 최지훈이 이미 방을 나간 지 오래였지만 복도에서 끌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장님, 이건 오해야. 최지훈이 소리쳤지만 박기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전면 조사를 실시할 거야. 이 학교의 명예가 걸렸어. 박기태가 선언하듯 말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유진이를 아는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대기실에 남아있는 다른 장교들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들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시선을 피하려 애썼어요. 한 명은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고 또 다른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몸을 움츠렸어요. 민주의 정보 경력 30년이 빛을 발했어요. 미세한 떨림, 피하는 눈빛, 불안한 손짓으로 동조자들을 한눈에 알아챘어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어요. 너희들 최지훈의 짓을 알았. 왜 가만히 있었어? 목소리가 낮지만 압도적이었어요. 장교 하나가 먼저 무너졌어요. 젊은 소위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중장님,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말리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의 눈빛이 그를 압박하듯 더 날카로워졌어요. 지켜봤다고. 그게 다야. 너도 참여했지. 유진이의 훈련 시간표를 조작한 게 너잖아. 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네. 최 대위가 시켰어요. 여자 생도들을 더 혹독하게 다뤄야 한다고. 다음 장교가 이어서 고백했어요. 중년 중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저는 보고를 안 했어요.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학교 분위기가 그런 식이었어요. 민주의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계속 물었어요. 하나씩 그들의 입에서 학대 사실과 묵인이 쏟아져 나왔어요. 방안이 고백의 무게로 무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군 감사총국에서 긴급 조사팀이 도착했어요. 민주가 직접 연락한 덕분이었어요. 조사관들이 학교를 뒤덮었어요. 서류를 뒤지고 생도들을 불러 인터뷰했어요. 초기 결과가 나왔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지난 3년 동안 18명의 여생도들이 비슷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중 6명이 학교를 그만뒀고 4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한 명은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녀의 일기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여자라는 이유로 라는 글이 발견됐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개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공군사관학교 훈련부장 장민수 소장이 직접 장려한 체계적인 성차별 시스템이었어요. 그는 회의에서 말하곤 했어요. 강한 군인을 만들려면 약한 요소를 걸러내야 해. 여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군대가 약해져. 조사관이 녹음 테이프를 재생하며 확인했어요. 장민수의 목소리가 방안을 메웠어요. 민주의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사건이 외부로 새어나갔어요. 아마 젊은 장교 하나가 양심에 못 이겨 제보했거나 민주가 공공 압력을 위해 일부러 흘렸을 거예요. 한국 언론이 폭발했어요. 뉴스 채널에서 공군 사관학교 성차별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어요. 기자들이 학교 앞에 몰려들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 내 성차별이 조직적이었다는 증거가. 앵커의 목소리가 TV를 통해 울렸어요. 여성 단체들이 움직였어요. 서울 국방부 앞에서 시위가 시작됐어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외쳤어요. 성차별, OUT, 군대 개혁, NOW. 한 여성 활동가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어요.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 전체에 썩은 뿌리예요. 철저한 조사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해시태그 군대 내 성차별이 검색 순위 1위를 찍었어요. 소셜미디어에 피해자들의 익명 증언이 올라왔어요. 나도 당했어.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때렸어.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시민들의 분노가 거리를 메웠어요. 공군 참모총장 정현우 대장이 민주를 소환했어요. 그의 집무실은 서울 외곽의 공군 본부에 있었고 민주는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문을 열자정 현우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 중장, 앉아요. 그가 손짓하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민주가 의자에 앉아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건이 군의 명예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언론이 난리야. 국방부 앞 시위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의 눈빛이 주저하는 듯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중장님의 경력에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면 승진이나 다음 보직에 영향을 미칠지도 몰라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민주가 고개를 들고 정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참모총장님,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제가 입을 다물면 그게 제 임무의 실패예요. 이건 제 딸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 전체의 신뢰가 걸린 일이에요. 우리가 젊은 병사들을, 특히 여성 군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대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민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정현우가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어요. 알겠어요, 중장님.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바로 그때 민주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유진이의 메시지였어요. 엄마, 끝까지 싸워. 나처럼 당하는 사람 더 생기지 않게. 사랑해.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결의가 솟구쳤어요. 엄마로서의 따뜻함과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참모총장님, 제가 결정했어요. 공개적으로 나서겠어요. 정현우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지만 민주는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공군사령부 기자실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민주를 향해 집중됐어요. 그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중장이 민주로서가 아니라 한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어요. 제 딸 김유진과 다른 많은 여생도들이 체계적인 성차별과 학대를 당했어요. 고위 장교로서 저는 책임을 지고 깊이 사죄드려요. 민주의 목소리가 기자실을 가득 채웠어요. 기자 하나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중장님, 이게 군 전체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해요. 여성 군인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그 솔직하고 강렬한 발언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어요. 기자실에서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0년 전 비슷한 일을 겪은 전직 여성 군인이었어요. 그녀가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고마워요, 중장님. 당신 덕분에
우리 목소리가 들려요.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기자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전국 여성 군인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중장님, 응원해요. 우리도 함께 싸울게요. 한 여성 상사가 썼어요. 또 다른 메시지. 드디어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남성 군인들도 연락했어요. 부끄러워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같이 바꿔요. 한 남자 대위가 보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노력할게요. 또 다른 병사가 썼어요. 민주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그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6개월 후 민주의 기자회견이 폭풍처럼 휘몰아친 후 한국 군대가 전례 없는 개혁의 물결에 휩싸였어요. 시민들의 압력과 민주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에서 장관이 발표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차별을 뿌리 뽑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TV를 통해 전국에 퍼졌어요. 시민들이 거리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피켓을 흔들었어요. 개혁 성공. 한 젊은 여성이 소리쳤어요. 민주는 집에서 그 뉴스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최지훈 대위와 장민수 소장, 그리고 관련된 장교들이 군법에 따라 기소됐어요. 법정에서 최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훈련이란 명목으로 학대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선고했어요. 징역 5년, 군제대. 장민수는 더 무거운 벌을 받았어요. 소장님, 당신이 장려한 시스템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지만 장민수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어요. 다른 장교들도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민주는 법정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분노가 가라앉고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민주가 대장으로 진급했어요. 한국 군 역사상 첫 여성 대장이었어요. 진급식에서 참모총장이 별을 달아주며 말했어요. 이 중장, 아니 이제 대장님, 당신의 용기가 군을 바꿨습니다. 민주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어요. 이건 제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만든 변화예요. 동시에 그녀는 전군인력정책개혁위원장으로 임명됐어요. 첫 회의에서 민주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선 여성, 군인 보호 정책부터 세우자. 보고 체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필수화해.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의 눈빛이 결의로 빛났어요. 공군 사관학교에 성평등 및 생도 지원 센터가 생겼어요. 개소식에서 박기태 교장이 리본을 자르며 말했어요. 이 센터는 비밀 제보 채널, 전문 상담, 그리고 모든 장교와 생도에게 성평등 훈련을 의무화할 거예요. 센터 안에서 상담사가 한 여생도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기서 안전하게 말해봐요. 생도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어요. 훈련 중에 차별받았어요. 민주가 센터를 방문해서 생도들을 격려했어요. 너희는 강해. 이런 변화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생도들이 박수를 쳤어요. 센터의 문이 열릴 때마다 희망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육군과 해군 사관학교도 비슷한 내부 감사를 시작했어요. 육군학교에서 조사팀이 서류를 뒤지며 물었어요. 이 훈련 기록, 왜 여생도들만 과도한 부하가 걸렸지? 한 장교가 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과거 관행이었어요. 잘못됐습니다. 여러 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어요. 해군 학교에서도 비슷했어요. 여성 장교를 무시한 발언이 녹음됐어요. 조사관이 테이프를 재생하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결과 새로운 성평등 정책이 전군에 도입됐어요. 훈련 매뉴얼이 바뀌고 승진 기준에 평등 항목이 추가됐어요. 국방부 브리핑에서 장관이 선언했어요. 이제 군대는 모두를 위한 곳이 될 겁니다. 민주가 그 자리에 서서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유진이는 엄마의 지지와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날, 민주가 유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이제 다시 날아보자. 유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엄마. 더 강해졌어. 학교로 돌아간 유진이는 훈련장에서 더 열심히 달렸어요. 이제 포기 안 해. 전투기, 조종사가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동기들이 유진이를 보며 속삭였어요. 유진이처럼 되고 싶어. 유진이는 여생도들의 상징이 됐어요. 한 신입생이 유진이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용기 내서 들어왔어요. 유진이가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녀의 미소가 교정을 밝혔어요. 1년 후 공군사관학교 강당에서 민주 대장이 연단에 섰어요.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생도들, 장교들, 그리고 초대된 시민들이 자리를 메웠어요.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주의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 제가 입을 다물었다면 유진이 같은 아이들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어요. 눈빛이 결의로 빛났어요.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에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생도 하나가 눈물을 훔쳤어요. 옆에 앉은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맞아요, 대장님. 박수가 점점 커지며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어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연설이 수천 명의 가슴을 울렸어요. 한 생도가 연단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대장님, 덕분에 저희가 변했어요. 이제 여자 생도들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민주가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너희가 미래야. 계속 싸워. 연설 후 사람들은 민주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어요. 한 시민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 연설이 사회를 바꿀 거예요. 민주의 연설이 TV와 소셜 미디어로 퍼졌어요. 해시태그 정의의 용기가 트렌드가 됐어요.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모여 외쳤어요. 평등을 위해. 한 여성 활동가가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어요. 대장님의 말이 우리를 깨웠어요. 이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요. 학교 밖에서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환호했어요. 민주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이게 시작이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민주와 유진이, 모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게 아니었어요. 한 어머니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도 유진이처럼 강해질 거야. 유진이는 학교에서 동기들과 훈련하며 웃었어요. 엄마의 연설 들었어. 나도 그렇게 될게.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이 이야기가 등대처럼 사회를 비췄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토론했어요. 성차별을 끝내자. 한 남자가 말했어요. 이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민주의 연설이 그 불씨를 지폈어요. 사회 전체가 더 공정하고 평등한 길로 나아갔어요. 유진이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고마워. 이제 날아볼게. 민주는 멀리서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